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이제 저녁이 가까우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샨샤댐 붕괴 위기 계속해서 내외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위험 수위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정말 이 위기가, 이 위험, 붕괴 위험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우려와 판단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야에 말하자면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중국 내부 또는 이 외신들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위험을 너무 과잉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야말로 이 변이, 침식,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변형 상태가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왜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냐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댐이 무너질 경우에는 양쯔강 하류에 있는 이 대도시들 있잖아요. 상하이라든가 이런데, 여기에 원전이 무려 9개나 있어요. 9기가 있는데, 이 원전이 침수가 되면 그야말로 방사능 유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침수돼서 이 방사능 유출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충분히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태를 불러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샨샤댐의 붕괴, 이런 가능성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담수가 한 번에 다 쏟아져서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 남부 바다하고 서해로 한꺼번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제주도, 그 다음에 남부 해역의 서부도 마찬가지죠. 상당한 이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바다 염분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급격히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도 막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굉장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 샨샤댐이 붕괴 위기가 계속 초일기 수준으로 높아진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미국에 있는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미국 언론이라든가 또 이 중국 내외에 이 내신과 외신 이런 데서도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어제부터죠. 24일 어제부터 다시 이 샨샤댐이 있는 양쯔강 일대에서 대규모 이 허리케인급 강풍이, 물폭탄의 강풍이 온다. 이것이 이제 기상 당국의 예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르자노 지금 최고 수위가 175m고 이 홍수, 이 통제 수위가 145m인데 이미 10m 아래까지 꽉 차 있어요. 165m 정도까지 지금 물이 차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허리케인급 이 강풍이 이 비와 함께 쏟아져 내릴 경우에는 그야말로 위기에 처한 샨샤댐의 안전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예측과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후베이 르바오, 즉 호북일보 24일자인데 중국 매체에 따르면 샨샤댐이 있는 양쯔강 상류에서는 2020년도에 2호 홍수가 한번 왔는데, 그 2호 홍수가 소멸하기도 전에 지금 3호 홍수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상 당국에 따르면 남서부에 있는 스촨성부터 북서부 간수성에 이르는 지역에 앞으로 며칠간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둥성과 장수성 등 일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이러한 이 지역에는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째 계속해서 이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샨샤댐의 수위가 지금 최대 수위 175m 보다 불과 10m 정도 낮은 165m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3일 날 대만 뉴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호 홍수로 샨샤댐의 일부 변의, 침식, 변질이 있었다. 그러나 정상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정상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1.4mm에서 26.7mm 정도까지 변의, 변질, 그 다음에 침식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정도의 변질은 충분히 이 샨샤댐 자체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특수 콘크리트를 썼기 때문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또 일부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이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지금 돌고 있는 SNS를 보면 지난해부터 샨샤댐이 변해됐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도피하라, 말하자면 달아나라, 이런 이런 얘기들이 광범위하게 펴지면서 이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에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샨샤댐 수위가 높아진 지난달 30일 후베이, 충칭, 구이저우 등 상류 지역에서 이 물을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붕괴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샨샤라고 하는 것은 이 삼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한문으로 보면 이 얘기는 세계의 협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댐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샨샤댐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댐이고 댐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홍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계 당국, 그 다음에 샨샤댐 관계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일관성 있게 붕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영 언론들은 SNS와 달리 불안한 민심을 달래주고 있다. 그래서 이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 날 보도에서 댐의 변형은 복구 가능하고 영구적이지 않다. 샨샤댐의 변형은 항상 설계 한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0년 만에 최대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고치고 강화하겠다는 강화하겠다는 중국 이 전문 학자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위험성은 있지만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12,000여 개의 모니터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이 모니터 카메라를 통해서 24시간 철저히 모니터하기 때문에도 믿어달라. 이런 것이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개괄적인 얘기고, 보다 더 자세하게 이 샨샤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는 수십 년 만 최악의 홍수에 샨샤댐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은 기록적 홍수가 샨샤댐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난 22일 기준인데요. 중국 전역에는 433곳의 하천이 범람해서 27개 성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약 140명이 사망했고 5천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5천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숫자가 이재민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심각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중국 돈으로는 1160억 위안, 한국 돈으로는 2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2.5배가량이나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샨샤댐 인근에 있는 이창, 쯔장, 그 다음에 장저우시, 이 후베이성에 양쯔강 있는데 이런 데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샨샤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 최대의 저수량이 지금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모든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담수량의 2배, 또 일본 전역의 담수량과 맞을 정도로
샨샤댐 혼자 담수하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완공까지 장장 15년이 걸렸는데 무려 투입된 예산만도 32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서 만리장성 이래 최대의 수목공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아무리 중요치적으로 자랑한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댐의 홍수 조절 능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재민이 무려 4억에서 6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GDP의 40%가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중국 GDP 40%가 넘어가면 우리 한국의 대중 수출입 규모로 볼 때 한국의 대중 무역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그 다음에 원전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중 수출, 여기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생기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 환경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원전 방사능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이 한중 관계, 특히 우리 국민에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샨샤댐 사실상 건설하게 된 것은 중국 국부로 불리는 여러분들 순원 다 아시죠? 이 순원이 1894년도에 이용장에게 보내는 글에서 샨샤댐에 관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착공이 돼가지고 15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2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 비리 의혹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안전도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샨샤댐에 관련된 반대 의견, 중국 내 최고의 수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황완리 전 청와대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샨샤댐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부른다. 강행한다면 종국에는 결국에는 댐을 폭파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샨샤댐 건설을 반대한 이유로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기후 이상, 산사태와 지진, 유물과 유적의 훼손, 수몰 지역의 이주민 문제 등 12가지를 거론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론된 12가지 중에 상당수가 현재 그대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변이 침식되기 쉬운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사태 발생이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사가 호수 바닥에 쌓여가지고 이 가뜩이나 느려진 유속으로 인해서 악화된 수질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 있는 댐 중에 약 84%가 결함이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댐 건설 능력, 그리고 이 댐 건설과 관련된 비리로 인한 제대로 된 건축 공사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샨샤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이 샨샤댐과 관련된 비리, 제일 크게 영향을 말하자면 문제시 됐던 사람들이 바로 리펑청 총리 측근과 인척들, 이 사람들이 입찰 정보를 서로 제공하거나 설비나 자재를 특정 기업에서 공급받는 대신에 거액의 뇌물을 착복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펑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부급, 즉 장차관급 관료 중에서는 샨샤댐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 고유밍 전 후베이성 부성장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리로 인해서 이 고유밍 전 후베이성 부성장은 옷을 벗은 바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곧 부실공사라는 안전성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붕괴 위험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말하자면 신뢰성 있게 퍼져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샨샤댐 붕괴설에 관해서 기초 물리지식도 없는 의도적 폄훼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고요. 또 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서구 언론들이 반중 정서에 기대 가지고
샨샤댐에 대한 루머를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가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샨샤댐을 촬영한 구글 맵 위성 사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 구글 맵 위성 사진을 인용해서 붕괴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위성 사진을 보면 댐의 형태가 과거보다 심각하게 변형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글로벌 타임스의 반박을 보면 이 사진에 나온 이 댐 형태의 심각한 변형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인 것이고 이미 밝혀진 바 있는데 이 샨샤댐의 변형 정도는 항상 1.4mm에서 26.7mm 정도로 설계 때부터 허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있을 때 일정 범위 안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설계상 허용 범위가 26.7mm 최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변형은 붕괴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을 강력히 말하자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이런 관영 매체의 말대로 이 국제정치적인 역학 측면에서 최근 중국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좀 경계도 하고 의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구글 맵 사진을 자꾸 들먹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중국 당국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허리케인급 강풍이 다시 몰아칠 경우에는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방류할 수 있어요. 상류는 상류대로 그리고 하류는 하류대로 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하류 지역, 장강 일대 하류 지역의 침수가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우리 국내까지 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오염된 담수가 남해와 서해까지 대량 유입될 경우에는 염분 농도와 수온이 변해가지고 해양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실제로 96년도와 2016년도에는 남해안과 제주 해역의 양식장에서 어종들이 대량 폐사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장강이 한반도 방향으로 뿜어내는 담수 유출량은 이달 중순에 초당 8만 2천 톤이 넘는 등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가 악화됐을 때가. 그래서 이 중국의 폭우 상황 그리고 방류가 중국말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도 해당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등 관련 지자체에서는 장강의 유출량, 연안의 수온 변화를 집중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김수강 박사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러한 중국의 담수 유출에 대비해서 다양한 지자체에서 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장강 하류에 있는 원전 9기 중 일부가 손상이 돼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홍수로 중국 원전이 직접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원전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이 원전의 안전성 보장이 100%라고는 볼 수 없다는데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샨샤댐 지금 현재 시진핑이도 지난해 최고 지도자로서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샨샤댐을 시찰했지만 올해는 아직도 수해 현장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가 지난번 우한 이 코로나 위기 때도 현장을 찾지 않아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샨샤댐의 붕괴 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가 가지 않고 있다. 이것도 지금 상당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샨샤댐은 홍수 방지와 전력 공급, 물류와 관광 등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지금 치명적 문제점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노출될 것인지 노출이 안 되고 그야말로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모니터 이런 걸로 견뎌낼 수 있는 건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진핑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샨샤댐이 붕괴된다. 그러면 시진핑의 장기 집권 구상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자연재해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21세기에는 이러한 자연재해도 이 포괄적 안보 개념에 해당돼서 각 국가들이 이러한 안보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정도로 지금 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이 안보 전략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저의 이런 의견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이 단톡방,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서 지나친 우려도, 지나친 낙관도 갖지 않고 그야말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가 지켜보고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